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세종의사당이 사실상 본원 수준의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기본 계획안이 나온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오는 2028년까지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추산액이 2년 전 발표 때보다 2.5배가 늘어 자칫 부정적 기류가 형성될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로 내년 예산안 700억 원이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제로가 되는 어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체 18개 위원회 가운데 세종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12개 위원회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국회방송 등 국회 산하 기관들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세종의사당이 사실상 본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장과 국방위 등 6개 상임위, 국회 도서관만 서울에 남게 됩니다. 관련 사업비 추산액도 2년 전 발표 당시 1조 4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2.5배가 늘었는데 공사비만 2조 6,700억 원에 토지 매입비도 700억이 증액된 6,670억 원에 달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1조 4천억 원은 당시 최소로 잡은 금액인데다 자재 등 건설비가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국회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운영위 심의를 거쳐 김 의장이 직접 세종에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합의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 예산을 사수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야 대치 속에 이전을 위한 규칙 제정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 처리가 당장 문제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토지 보상비 계약금조인 700억이 잡혔는데 다음 달 1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첫 예산부터 누락되고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 관련 규칙 제정도 어렵습니다. 특히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 부정적인 기류 형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2028년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국제 설계를 하면 2년 뒤 2030년으로 밀리게 돼 굳이 국제 공모를 할 필요성도 의문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목전에 두고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 비용을 3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임기 내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면 60개월 걸리는 사업 기간이 민간 투자를 받으면 48개월로 단축되고 재원 확보도 용이하다며 민간 기업 투자 유치 제안서 작성 용역을 완료하고 자본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터파크와 전망타워, 곤돌라, 숙박시설 등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기본 구상을 완료하고 임기 내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 연속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한 한화 이글스, 심기 일전에도 모자랄 판인데 악재가 또 겹쳤습니다. 주장인 하주석 선수가 마무리 훈련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KBO로부터 70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될 전망인데 가뜩이나 선수층이 얇은 한화의 내년 시즌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양정진 기자 보도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주장인 하주석 선수가 지난 19일 새벽 5시 50분쯤 대전 동구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술에 취해 약 6km 정도 차를 몰고 집에 가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078%,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한화 구단 측에선 음주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보고했고 선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시즌을 포함해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한화이글스는 지난달 17일부터 팀 쇄신 의지를 다지며 마무리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훈련 막바지에 팀 주장 하주석 선수의 음주운전이라는 악재가 터진 겁니다. 선수들의 음주운전 문제가 반복되자 KBO는 올해 6월 징계 수위를 높였는데
면허 정지를 받을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하주석 선수는 최소한 2023 시즌 전반기엔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3년 연속 최하위인 한화는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데 주전인 하주석의 이탈로 내년 시즌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FA로 내야수를 영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후보군에 있었던 젊은 선수들을 또 과감히 기용을 하면서 새로운 유격수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시즌에 운영을 하는데 내야에서는 큰 공백이. 하주석은 지난 6월에도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분을 사귀지 못해 헬멧을 집어던져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었는데 5개월 만에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좀 책임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주한 행동을 해서 또 사회에 물을 일으킨 게 하나 팬으로서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SSG와 키움, NC 등은 음주운전을 한 선수들을 방출한 바 있어 하주석에 대한 한화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북천안 마들목 인근에서 58살 A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는 등 버스 3대와 승합차 2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버스 3대에 타고 있던 승객 123명 가운데 3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차량 정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이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우회전을 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업한 PC방을 노린 디도스 공격으로 폐업까지 걱정하는 PC방 업주의 이야기를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은 영업을 방해하고 개인정보까지 빼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지만 PC방 업주와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장비나 인력 없이 매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개업한 뒤 2주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4번의 디도스 공격을 받은 대전 동구의 한 PC방. 문을 연 첫날부터 공격을 받아 손님을 다 내보내야 했고 이후에도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공격을 3번이나 받아 같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제일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냥 공격이 멈출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디도스 공격은 서비스를 마비시켜 영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 유출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PC방은 자리마다 IP 주소가 공개돼 있고 대응팀 없이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사이버 공격에 특히 취약합니다.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도 일반 개인 사업장에서 구비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500메가에서 1G 정도가 한 3, 4천만 원 정도?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 개인 사업자분들이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통신사 측이 제공하는 IP 주소를 주기적으로 바꾸면 당장은 공격을 늦출 수 있지만 PC방은 IP가 노출돼 있어 결국 피해를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PC방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통신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격 근원지 IP 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신사업자한테 찾으면 그 IP 주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고 협조를 해줘야지 대응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에 설치만 하면 사이버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 개발되곤 있지만 상용화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유류비 상승 등 적자가 계속되면서 중단 위기를 맞았던 보령 섬 지역 여객선 운항이 정상화됐습니다. 보령시는 지난달 폐업 신고한 신안해운이 지난 19일부터 대천항과 호도, 녹도, 외연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령시가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항 결손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해운사 측에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신안해운은 적자 심화로 더 이상 보령 앞바다 섬 지역의 여객선을 운항할 수 없다며 폐업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호도와 녹도, 외연도 주민 779명이 고립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약사인 40대 남성 A씨 변호인 측은 가격 확인을 하지 않고 결제하는 손님에게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팔아 25회에 걸쳐 125만 원 상당을 가로챘고 환불 요청 손님에게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지금은 약국을 스스로 폐업했고 약을 먹으며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중봉기로 알려진 고려시대 망이 망소위의 난이 일어난 곳, 바로 지금 대전 둔산 탄방동 지역인데요. 지역의 연극인들이 망이 망소위의 난을 주제로 한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은 물론 가족끼리 함께 공연장을 찾아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지역의 문화를 체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철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고려 무신정권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1176년, 당시 공주연 명학소였던 지금의 대전 탄방동 일대에서 숯을 만들던 수공업자들이 굶주림과 차별대우에 항거하며 일으켰던 망이 망소위의 난이 연극으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2009년 망이 망소위의 난을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 수상 뮤지컬로 화제를 모은 갑천의 연출가 도한석 작가를 중심으로 지역의 원로 연극인들과 젊은 예술인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대전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들어보면서 이렇게 즐겨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시간의 러닝타임을 1시간으로 줄이고 등장인물도 15명으로 제한해 스케일보다 서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출연진도 1인 2역, 많게는 1인 4역까지 다역을 맡으면서 재밌게 작품을 풀어갔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청소년 관람객들은 연극 관람을 통해 대전이라는 도시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특히 신도시민 대전 둔산 탄방동 지역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몰랐다가 역사 시간 때 알게 되었는데 그냥 단지 망이 망소위의 난이라는 것만 배웠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연극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번 작품은 한남대학교 서희필홀에서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청소년 문화예술 관람 지원 플랫폼인 아트키움에서 예매하면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급된 포인트로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55살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쯤 천안 서북구 성거읍의 한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실 국장단 등 국토교통부 대표단이 오늘 충남도를 찾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충남의 현안을 놓고 두 기관 사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 한 곳의 수도권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원 장관 일행은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충남의 요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철의 조기 연결, 충남형 M버스 신설 등 7가지 현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예학의 고장인 논산에서 유교 문화의 정신과 유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논산 한옥마을이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기호 유학의 본산인 논산 도남서원 옆에 자리 잡은 논산 한옥마을은 전통적 건축 기법과 현대적인 공법이 조화를 이뤘고 예스러운 멋있으며 든 인테리어와 소품으로 꾸며진 객실 12개가 마련됐으며 숙박부터 유교 문화 체험이 가능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 급식 종사자들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지난해 인권위가 공고한 임금과 복리후생차별 시정 공고에 대해서도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교육감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도 신학기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신용 충남교육청은 총파업에 대비해 각급 학교 급식 실시 현황과 돌봄교실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등 세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갑천 친수구역에 학교 용지가 확보되는 즉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교육감은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원신흥동 갑천 1블록의 원활한 학생 배치와 신속한 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갑천 친수 1, 2블록은 지난 2015년 실시계획 협의 단계에서 학교 용지가 확보됐지만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대전 원신흥초등학교 증축을 통한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이듬해 학교 용지가 해제됐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를 원료로 한 어묵과 핫바 제품의 식감이 시중 제품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충남도가 도청 주변에서 일반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스를 활용한 어묵, 핫바와 시중 제품을 비교하는 블라인드 시식 테스트를 한 결과 어묵의 경우 배스 제품을 꼽은 사람이 2배 이상 많았고 핫바는 32%가량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대부분 씹는 식감에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충남도는 배스를 재료로 한 먹거리의 시장성이 확인됐다며 생태계 교란 중이라는 선입견 극복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년 전 42% 넘게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